임종 요양보호는 표준규제 500에서 514페이지까지입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게 나왔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게 1년에 4번 시험 중에 2~3번은 나와요. 그만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특징과 또 효력, 작성 여부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500페이지 보시면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매우 중요하다 나와 있죠.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 그러니까 누가 해요?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의식이 있었을 때. 그래서 본인이 작성하는 거고요. 연명의료란 치료 효과 없이 치료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입니다. 3. 연명의료 중단한다는 의향서 명시한 경우에는요.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그리고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그쵸? 이런 것을 중단해버리면 바로 사망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 항암제라던가 고가의 약물이라던가 그리고 투석이라던가 심폐소생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중단한다는 뜻이에요. 다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을 보겠습니다. 효력은 어떻게 발생을 하냐?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등록하면 철회할 수 없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는 연명의료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종 징후를 볼게요. 임종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과 죽음에 대한 거잖아요. 이 징후가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대부분 누워있게 되며 음식 및 음료 섭취에 이제 무관심하게 돼요. 그리고 의식이 점차 흐려지고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져요. 호흡이 가빠지고 깊게 몰아쉽니다. 가래가 끓다가 점차 숨을 깊고 천천히 쉬게 됩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땀을 흘립니다. 점차 피부색이 파랗게 변해요. 대소변을 의식하지 못하고 실금하며 항문이 열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징후가 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 이 징후가 나타나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드리냐라는 것도 이제 배우셔야겠죠. 자, 이 출제가 몇 회씩 나왔다라는 거 보시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종 이제 적응 단계예요. 이제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심리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정이에요. 부정. 부정은 어떤 게 있냐? 충격적으로 반응하며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이 부분, 이 말하는 거가 시험에 나오죠. 이 말하는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처음에 막 부정합니다. 여기 잘못됐어. 다른 병원 가보자. 다른 병원 가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정하다가 이제 분노해요. 다른 병원에서도 똑같이 여러 군데 돌아다녔어도 똑같은 결과. 오래 못 삽니다. 곧 이제 돌아가십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이제 화를 냅니다. 분노. 목소리를 높여 불평하면서 주위로부터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이거 왜 하필이면 나야? 이 부분 잘 봐주세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거야? 하면서 분노하는 모습을 상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노하다가 지쳐 이제 어떻게 되냐면 타협을 합니다. 이제 심리가 이렇게 바뀌어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고 제3의 길을 선택해요. 그래서 절대자 자기가 믿고 있는 뭐 신이나 종교에 이제 빌기 시작하죠. 우리 아이가 장가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만 시집갈 때까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신적인 존재한테 이렇게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결국 이제 타협을 해서도 이제 안 될 경우 우울의 단계에 오게 돼요. 4단계. 대상자는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고요. 조용히 있거나 울기만 합니다. 네, 다음은 수용이에요.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쳤어 이 말이 나오면 이 사람 수용의 단계구나 라고 고르시면 되겠죠.
5단계 특징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적응 단계를 말한 사람 학자 이름이 이티블러로스입니다. 다음은 임종 대상자의 신체, 정신적 변화에 대한 요양 보호예요. 그래서 아까 징후가 나타났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잘 도와드려야겠죠. 첫 번째, 호흡이 불규칙하고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날 때는 숨 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를 높여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 정도 출제가 됐는데요. 상체를 높여준다, 머리를 올려준다, 반자위를 취해준다, 침대를 올려준다 하면 다 똑같은 표현이니까 맞는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몸이 점차 싸늘해지면서 피부가 하얗게 혹은 파랗게 변할 때는 어떻게 하냐? 담요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3회 정도 출제가 됐고 따뜻하게 해준다고 해서 전기기구나 전열기구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3. 점점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며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때 대화가 안 된다고 해서 대화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손을 잡은 채 흔들거나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시간, 장소, 주의,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 혼돈을 일으킬 때는 부드러우면서도 분명한 어조로 말을 해요. 내가 요양보호사임을 알립니다. 그래서 저 요양보호사 누구예요? 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저 누굴까요? 제가 누굴까요? 라고 오히려 물어보면은 안 돼요. 그쵸? 자, 그 다음 대소변을 조절 못하고 실금 또는 실변을 할 때 이때는 이제 침상에 홀리불 및 방수포를 씌우고 기저귀를 채워줘요. 우리가 기저귀는 될 수 있으면 대상자한테 안 채운다라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채워야 될 때가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할 때, 그리고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저귀를 채운다가 있는데요. 여기 마지막으로 임종할 때도 기저귀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쵸?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채워주는 겁니다. 다음, 가슴에서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릴 때는 이건 정상이에요. 임종 대상자한테. 그럴 때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어 배액이 잘 되도록 해줍니다. 5번 정도 출제가 됐고요. 7번째는 대상자가 불안정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경우는 대상자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 주거나 음악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8번째, 음식이나 수분을 잘 먹지 않는 경우 작은 스프레이로 생수를 담아 조금씩 입안에 뿌려준다 있고요. 9번째, 소변량이 줄어들 때 소변 배출을 위해 소변줄 삽입 여부를 의료팀과 이제 의논하면서 소변줄을 삽입하게 됩니다. 대상자의 이제 심리적 변화를 보겠습니다. 심리적 변화에 대한 요양보호는 첫 번째, 임종 대상자가 불안 및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이 이제 죽는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죠. 대상자와 함께 있으면서 손을 잡아주며 곁을 지켜줍니다. 사회에 출제가 됐고요. 두 번째는 임종 대상자가 정서적으로 고립을 느끼는 경우 5회 이상 출제가 됐는데요. 대상자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평소에 어르신이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막 가족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자식들 중에 첫째 자식, 둘째 자식 있으면 유난히 뭐 둘째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러면 빨리 임종을 볼 수 있게 둘째한테 연락을 하셔서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임종 대상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하여 자존감을 존중해 줍니다. 네 번째, 대상자가 임종하기를 원했던 장소나 희망하는 종교의식을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의 요양보호에 대해 볼게요. 첫 번째, 분비물 배출을 용이하게 하여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침상 머리를 높이고 대상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준다.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대상자가 용변을 보는 경우는 즉시 따뜻한 물로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어 편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도록 해줍니다. 세 번째, 대상자가 혼수 상태인 경우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므로 평상시와 같이 보고 듣는 것처럼 대상자를 대하셔야겠죠.
자, 다음은 임종 대상자의 임종 후 요양보호입니다. 첫 번째,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취해 줍니다. 사후 강직은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시작이 돼서 96시간까지 지속이 되죠. 그렇죠? 자, 튜브나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빼지 마시고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제거해 줄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 되고요. 세 번째, 얼굴색 변화나 입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베개를 이용하여 머리와 어깨를 올려줍니다. 자주 줄 때 되죠, 이거. 네 번째, 눈이 감기지 않는 경우 솜이나 거즈를 적셔 양쪽 눈 위에 올려놓습니다. 다섯 번째, 의치가 착용되어 있는 경우는요, 대상자의 가족에게 그대로 둘지 빼낼지를 확인하시고, 여섯 번째, 대상자의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 대상자의 몸을 깨끗이 씻기고 엉덩이 밑에 패드를 대어줍니다. 일곱 번째, 깨끗한 시트로 얼굴을 덮지 않고 시트는 어깨까지 덮어줘요. 그래서 병실에서 이제 임종을 할 경우는 이제 어깨까지만 덮어주고 가족들이 대상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드라마나 이런 데 보시면, TV에 보시면 얼굴까지 덮어놓고 막 그래요. 이제 우린 배웠으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여덟 번째, 방을 깨끗하게 하고 정리하고 조명을 차분하게 조절합니다. 그리고 9, 가족들이 사적으로 대상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이제 배려를 해주고요. 면회를 허용하는 거죠. 열 번째, 대상자의 소유물을 모아두고 목록을 작성해 둡니다. 고인의 소유물을 모아서 허락 없이 폐기해서는 안 되겠죠. 자, 다음은 임종 대상자 가족에 대한 요양 보호입니다. 첫 번째,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임종 시 가족이 임종 대상자를 직접 돕게 하는 것도 좋고요. 두 번째, 가족을 이해하는 태도로 가족의 곁에 함께 있습니다. 이거 2번 정도 출제가 됐네요. 세 번째, 장례식이나 장지에 가는 일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여 위로한다라고 하면은 틀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아는 상조회를 알선한다. 이것도 역시 틀렸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은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있는 병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수년간 그래도 돌봐왔던 어르신이고 그동안 함께했던 추억과 정이 있잖아요. 근데 가지 말라고 막기도 좀 그래요, 사실. 그래서 요양보호사님 얼른 가서 이제 병원 지하에 장례식장 있는 경우는 얼른 내려가서 인사드리고 식사도 하고 오세요라고 이렇게 대신 뭐 계속 있는 게 아니죠. 2-3시간 정도 있다가 오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잠깐 제가 이제 어르신들 그 방 돌봐 드리고 이런 적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참석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안아주거나 손을 잡는 등 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여 지지합니다. 다섯 번째, 가족에게 참 잘했네요, 좋습니다 라고 지지를 해요. 여섯 번째, 곧 괜찮아질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상투적이고 피상적인 표현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7번, 힘드시죠? 수고 많으셨어요 등 표현으로 가족을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거 좋습니다. 여덟 번째, 가족이 감정을 숨기지 않고 슬픔을 표현하도록 돕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를 잠깐 피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아홉 번째,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지 말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여 선생님들이 지시한다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종 대상자의 가족을 위한 사별 준비 방법이에요. 이 부분은 513페이지에 있는 건데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볼게요. 사별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상자 옆에 끝까지 함께 있고 가족이 교대로 대상자 곁에 함께 합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기억한다고 알려드려요. 그리고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 간단한 이벤트를 해도 됩니다. 자, 사별 후 온유하게 대해주고 스스로를 잘 돌보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원하는 때에 정리하게 하고요. 견디기 힘들면 의사나 상담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양보호사의 필기 파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실기 파트 준비해서 영상 올릴게요.